이거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마켓 사이클을 심리학적으로 바라본 사이컬러지 오브 마켓 사이클이라는 거 많이 보셨을 건데, 아씨, 안 돼. 안 되는 시장이야. 급락 나오면 역시 안 돼. 좀 급등 나오면 오 가는 거야. 이러다가 또 한 번 크게 나와주면 옵티미즘. 그렇지. 바로 이거야. 잘 될 거야.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그 긍정적인 게 신념으로 바뀝니다. 야, 이건 진짜 믿음의 영역이었군. 믿습니다. 믿습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세 올라가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확 이렇게 나와주면, 급등이 나와주면 스릴 단계. 완전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이제 약 먹은 기분으로 가는 거죠. 와, 씨 가다가 이 해당 사이클의 고점을 찍을 때 유포리아, 극강의 기쁨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니야, 잘 될 거야. 그러다가 더 빠지니 급락하니까 이제 슬슬 걱정되죠. 딱 더 빠지니까 디나이얼, 현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반등 나올 거야, 이제 곧. 이렇게 가다가 더 빠지니까 이때부터 이제 패닉 단계, 패닉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앵거 단계로 가다가 분노하는 거죠. 아이씨, 진짜 못됐다. 이렇게 가다가 디프레션. 아휴, 진짜 끝났구나. 진짜 좌절 단계. 디스플리프로 가다가 이제 다시금 이제 사이클이 한번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의 한 사이클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우리는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셀 포인트가 될 거고, 이게 그러면은 알트 시즌의 영역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이제 빌리프 단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반등이 좀 나와준 거. 전체 알트 시총 차트를 보면 이제 조금 반등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 저점에서 한 170% 정도 반등을 했거든요. 알트 시총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반등하고 망했다. 진짜 좋됐다 이러다가 좀 올라가니까 오케이, 좋아 좋아, 잘 될 거야. 옵티미즘.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조금 하락이 나와준 건데 비트코인의 조정을 통한 동반 하락인 거죠. 이게 나와줬는데 우리가 나아갈 길은 여기라는 거죠. 여기. 이 포인트 지점에서 너무 욕심 부리다가 이제 욕고를 당했잖아요. 저번 강세장을 거치면서 약세장을 우리가 더 갈 거야. 이때 수많은 분석가들 대표적인 게 그때 신처럼 추앙받았던 인물이 플랜비였잖아요. 플랜비 같은 경우에도 요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021년 4월, 5월, 2021년 10월, 11월 요때 비트코인 고점을 만들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10만 달러로 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초보자들이 요 구간에서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때 이제 폭락장이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고 어느 정도의 유포리아가 시장 전반에 막 포모 막 펌핑 나오고 난리 났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 시장을 이제 엑시트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다음 약세장을 또 우리가 현명하게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엑sit 타이밍을 마련한다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고, 저도 이제 매일같이 리서치를 하면서 그 결과를 공유를 드리면서 이제 슬슬 엑sit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저도 어느 시점엔 드리겠죠. 그럼 저는 엑싯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엑싯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시겠죠.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를 수 있는 그럴 시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어떤 반등 양상과 알트코인들의 흐름을 놓고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시기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겠지만 아직 멀었다라는 겁니다. 갈 길이 멀었다. 이런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마켓 사이클 패턴을 적용시켜 보더라도 아직 멀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못 믿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새마을 금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못 믿겠고 저것도 못 믿겠고 공부하기 싫고 떼돈은 벌고 싶고 그렇게 이제 벼락부자를 꿈꾸는데 노력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결과가 벼락 거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강세장과 약세장을 거치면서 엄청 빡세게 학습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습 비용이 꽤 비쌌잖아요. 그래서 이번 강세장 같은 경우에 지금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이번에 신규로 시장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이지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시장을 떠나시는 결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 남아서 이포리아의 단계까지 나는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빡세게 스터디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를 하시면은 지금 이번 조정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귀여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사실 어떤 매수든 분할로 매수하고 어떤 매도든 분할로 매도를 하면 이번에 비교적 최근에 들어갔다가 이번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더라도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나는 이미 분할 매수에 대한 계획을 짜 놨을 거니까. 이런 전제가 없이 그냥 무조건 한 방에 들어가서 뭐 오르겠지 이런 막연함, 이런 것들은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내 멘탈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맥스 이런 얘기 합니다. 이게 지금 알트 전체 시총 차트거든요. 약세장 바닥에서 지금 175% 상승했어. 그리고 나서 꾸준히 이거 얘기하는 거죠. FTX 때 꼬라박았던 거. 와, 진짜 이날 생각나시잖아요. 와, 정말 이번 가을은 지랄도 풍년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그러고 나서 알트 시총이 175% 이렇게까지 반등을 해준 겁니다. 아, 요날이 아니고 요때구나, 요때. 이건 이전 사이클. 제가 날짜 잘못 봤어요. 요때. 와, 요때 정말 요날이죠. 저 정확히는 빵 하고 꼬라박았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어땠는지. 그리고 나서 지금 더블 바텀 확인하고 잘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단 추세 라인으로 딱 따라갔을 때 아우, 아직 갈 길 멀었어야,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상승장에서도 가격 정점 도달 전에 몇 차례 단기 하락이 발생하곤 했다. 이전 상승장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4번에 걸쳐서, 이때 말하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4번에 걸쳐서 단기 하락이 발생했었는데 그때는 돌이켜 보니까 완벽한 축적의 기회였다. 상승장에서의 하락은 매수 기회이고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알트 시총 주간 차트를 통해서 요번에 한번 나와줬고 한 두세 번 정도 나와주지 않겠어? 뭐가? 단기 급락. 그러니까 그때는 항상 의미 있는 최고의 축적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기가 엄청 힘들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고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엄청 빡센 나의 내공이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인 내공이고 이거는 경험 플러스 학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학습을 보통 리서치라고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빡세게 리서치 하셔야 됩니다. 이건 답이 없어요. 누가 막 오른다더라. 이거 지금 사놓으면 10배 갑니다. 100배 갑니다. 이런 걸로 들어가시면은 이런 대응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 막연하게 남의 말만 듣고 팔랑귀 가지고 들어가서 수익을 내보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수익이 나면 언젠가는 그 정도의 손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익과 손실에 대한 결과만 지금 준비를 하는 거지 과정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이렇게 남의 말만 듣고 팔랑귀, 이런 분석가들도 뭐 한두 사람 말만 듣고 팔랑귀로 시장에 들어갔다가 막 낭패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강세장 국면에서 첫 번째 의미 있는 조정이 등장해 주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파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AI 코인들이 난리잖아요. 그래서 AI 종목들 뭘 선택을 해야 되나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이런 거 보실 때는 테마별로 뭐 보실 때는 코인마켓캡 들어가시면 됩니다. 코인마켓캡 사이트로 들어가면 이런 테마별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AI 테마로 분류된 것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관적으로 갖고 온 게 아니고 코인마켓캡에서 지금 AI 테마로 분류된 것들을 시총 순위별로 지금 한 20개가 좀 안 될 겁니다. 갖고 와 봤는데 지금 종목들 이름을 보시면 최근에 다 급반등이 나왔고 뒤집어 생각을 하면 왜 급반등이 나왔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겠죠. 니어 프로토콜, 랜더, 더 그래프, 세타, 패치, 싱귤러리티, 오아시스, 오션 프로토콜, 세타 퓨엘, 플럭스, 골렘, 아캄. 제가 조금 아는 종목들만 지금 짚은 거고 비텐서 같은 경우에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에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리서치라는 거지. 그래서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랜더 같은 경우에, 더 그래프 같은 경우에, 세타, 패치 요 정도까지가 일단 상위 종목, AI의 지금 대장급들인 거잖아요. 저는
저는 이 중에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수익률도 좋아요. 왜? AI 테마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 내부 테마가 아니고 이 시대적인 트렌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적인 트렌드는 앞으로도 쭉 갈 수밖에 없고, 블록체인 기술과의 교집합과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AI 테마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AI 테마를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제가 그냥 개인적인 판단에는 오른쪽 약간 시총 10위권, AI 테마의 시총 10위권 밖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리서치 몇 개 해보시고, 제가 그나마 이 중에서도 만약에 리서치 한번 요거 중에 몇 개 해보시고 한두 개 선택하세요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니어, 렌더, 그래프, 세타, 패치, 싱귤레리티, 오아시스, 요 정도에서 뭐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 차트의 흐름과 이 펀더멘털, AI 테마 중에 어떤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리서치를 해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내가 요거 말 되네 싶은 거. 그래서 그런 거 뭐 몇 개 정도 가볍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AI 테마가 이번 강세장 전반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카테고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중간중간 익절도 하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제가 패치나 렌더를 작년 하반기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미 한 6, 700% 정도 수익을 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이 좋은 편이고, 렌더랑 패치는 전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좋은 편인데도.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수익 익절을 하겠지만, 뭐 부분 익절을 하겠지만, 좀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이 정도 왼쪽에 있는 거 위주로 좀 보시면 좋고,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뭐 오션 프로토콜은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세타 퓨엘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세타 네트워크에서 세타 토큰의 듀얼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세타가 움직이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세타 퓨엘이 같이 움직여요. 듀얼 시스템이라는 것 차원. 뭐 플럭스, 골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움직였고, 그리고 조금 너무 시총 하위 종목, 그러니까 잡코인이라고 흔히 말하는, 사실 잡코인의 어떤 기준점이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전체 시총을 봤을 때뭐 100위 밖에 있는 걸로 뭔가 해보겠다라는 거는 조금 너무 리스크가 있고 약간 도박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메이저급들 중에서는 50위 안에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신규 테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패치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인기 되게 해외에서 많은데 전체 랭킹이 지금 56위예요.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도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없어요. 그런데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게 지금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아시스 해외에서 되게 많이 거론되는 종목인데 시총 100입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총 랭킹 수준으로 보면 자코인으로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있는 거죠. 100위 정도에 좀 밖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100위 밖에 있는 것까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100위 밖에 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 저는 세타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세타의 듀얼 시스템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가지고 있는 거고, 100위 밖에 있는 게 주요 종목은 아니죠. 주요 투자 종목은 가급적이면 50위 안에, 가급적이면 아무리 그래도 한 100위 안에 있는 걸로 선택을 하시고 집중을 하시는 게, 조금 이번 강세장 전반을 관통을 했을 때를 바라본다라면 조금 현명한 대응 방식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이 없잖아요. 지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정답도 아닐 뿐더러 오답일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드라이하게 정보 분석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면, 이런 것들은 뭐 적절하게, 뭐 정답의 범주는 아닐 수 있더라도 최소한 오답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시총은 좀 단단한 종목들로, 그러니까 톡 까놓고 AI 종목 관심 있다, 뭐 하나 해보고 싶은데 리서치는 할 자신은 없고, 근데 리서치는 그래도 할 거야, 마음을 조금 다잡아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뭐 니어나 렌더 잡으시면 돼요. 뭐 더 그래프 같은 경우 좀 약간 이 테마에서도 대장급으로 들어가시면 단기적으로 보나 중장기적으로 보나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알트들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흔들릴 때 더 큰 폭으로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느낄 수 있겠죠. 보통 이번 주 일주일만 놓고 봐도 비트코인이 지금 11% 빠졌는데 막 20%씩 빠지잖아요. 뭐 알트들이야 당연히 이렇죠. 특히 이제 시총이 낮을수록 더 이 하락폭이
10% 20%에서 20% 30%로 커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더 크게 펌핑이 시총 종목이 사이즈가 낮을수록 스몰 캡일수록 펌핑이 더 크게 나오지만 덤핑도 크게 나온다라는 거.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도박하듯이 도박 베팅하듯이 접근하시지 말고 저는 약간 어떤 테마든 뭐 AI 테마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작년 9월부터 집중적으로 짚어왔던 게 리얼 월드 에셋 RWA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 이런 테마들은 이미 같이 그때 공부하면서 대응하셨던 분들은 수익이 엄청 나실 거예요. 입절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런 테마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들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중장기적으로 이번 사이클에 집중 대응 종목으로 선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번 지금 급락장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나름의 각자의 정답지를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대응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XRP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게요. 주간 차트 흐름 예쁩니다.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0.58달러 위를 유지해주면 강세. 지금 MACD도 그렇고 일간, 주간, 월간 다 강세. 이치모쿠 지표도 강세. 그러니까 0.77에서 1달러 곧 도달할 것이다 라고 주간 차트가 예뻐요. 예, 주간 차트가 지금 여러 측면에서 지금 긍정적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소송 리스크가 여전히 뭐 남아있는 프로젝트긴 하지만 소송 상황에서도 이렇게 차트를 예쁘게 오랫동안 잘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예, XRP 홀더분들 뭐 요 차트 하나가 어느 정도의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건 왼쪽이 아발란체고 오른쪽이 솔라나 데일리 차트거든요. 그런데 차트가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아발란체 홀더분들 조금 참고하시라고.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저희가 RWA 컨셉 트렌드 이야기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게 아발란체 그리고 체인링크였잖아요. 근데 아발란체가 특히 이제 하반기에 JP모건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요때 우리가 요 수익을 아마 같이 공부하고 대응하셨던 분들은 누리셨겠죠. 저는 누렸습니다. 조정을 겪고 나서 지금 흐름을 약간 타고 있는데 솔라나 차트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아발란체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상황을 보여주려나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다 주는 것 같아서 저희 채널에 또 아발란체 홀더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아발란체랑 솔라나를 또 차트를 비교하니까 이런 느낌도 나더라 라는 거 참고하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기업의 선택을 받으면서 일 잘하고 있고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WA 테마랑도 직결되어 있고 JP모건과도 일을 하고 있고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데 차트 흐름도 좋네? 이렇게까지 되는 거니까 홀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